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다 드시고 오셨나요? 네, 직접 다 하셔가지고 드시고 오셨죠? 제가 물론 직접 하셨겠죠, 그죠? 사실 제가 결혼 전에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20년 좀 넘었는데요, 결혼한 지.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이 잠이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무슨 공주라고 아침 굉장히 뭐 늦게까지 자요. 하여튼 요새 이제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아침잠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침에 어떤 집들 보면 뭐 깨우고 막 이러는 거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지금도 이해를 못 하세요. 저희 집은 그냥 6시 한 20분쯤 되면 아버님부터 앉아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그렇게 코 빼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그럴 정도로 아침잠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저도 어쨌든 그때는 정말 좋을 때니까 그러면 아침밥을 내가 하겠다 이런 무모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제가. 예. 아니 박수를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러면 다른 남자분들 곤란해지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지킨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를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건 부부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람하고의 약속일지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또 하나는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음식을 하면 저희 아내가 해놓은 음식을 먹다 보면요, 제가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뭐 이렇게 좀 티격태격 기분이 서로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제가 사실은 이제 요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리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은 쌍둥이 칼이 있어요.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거 사와가지고 그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하튼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음식을 할 때 요리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 예술이 필요해요. 그죠? 아티스트예요. 이 요리하시는 분들은. 김치찌개도요. 그 집집마다 이 끓이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일 간편하게 끓이는 건 뭐죠? 재료를 물 부어가지고 동시에 넣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꽤 있으시군요. 근데 이게 넣는 순서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볶아요. 고기 넣고 먼저 볶다가 고기도 그냥 넣지 않고 양념해서 넣어가지고 볶으면 이게 고기의 그 양념도 배고 훨씬 더 맛이 이제 감칠맛이 더 나요. 그죠? 뭐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그죠? 그리고 네 적으시래요. 그리고 그냥 물을 붓는 것보다는 다시 국물을 붓든가 뜨거운 물 아시네요. 예, 뜨거운 물을 붓는 게 훨씬 더 김치의 맛을 아삭하게 남겨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끓이면 이게 김치가 물러져요. 그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왜 요리를 하는지 목적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하죠. 누가 먹기 위해서? 나도 먹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기왕이면 요리를 맛있게 하는 게 누구를 즐겁게 해요? 가족을. 우리 정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제안을 하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채택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하기 전에 뭘 해요?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죠. 장 보러 가죠. 장 보러 갈 때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죠? 첫 번째. 메모 말고 가서 살 때 가격. 그죠? 두 번째가 뭐죠? 신선도. 그죠? 또 세 번째가 뭐죠? 뭐 세 번째는 없나 봐요. 그죠? 어쨌든 가격하고 신선도를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하면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채택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신선도는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죠? 전에 했던 것이냐,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냐. 그러면 제안하는 것이 그렇게 정리해 제안하시면 훨씬 더 채택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그 전제가 뭐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건강을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할 때는 이 제안을 통해서 누가 불편함을 얻거나 이러면 또 안 되겠죠. 모두 다가 이 정책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따가 그 조별 토의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해서 저는 제가 체중 감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제가 시리얼이나 이런 걸로 먹는데 괴로워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데 그죠? 이걸 못 먹으니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해놓고 이렇게 왔답니다. 그렇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요새는 그 우리 여성분들의 사회적 파워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어린이집 같은데 가끔마다 제가 가보면요, 그 장난감을 종류가 옛날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하고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 지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인형 갖고 노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여자아이들이 권총 드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도 바뀌어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의 변화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도 사실 이 속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뭐 정보를 찾아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왜 예전에 여기 보니까 이제 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혹시 그 완행열차 타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네, 비둘기호라고 아시죠? 아, 여기 연식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이 꽤 계시는군요. 서울서 부산 갈 때 그 지금이야 그 KTX 타면 3시간 2시간 4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예전에는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8시간은 그건 저기 통일호고요. 그죠? 다 아시면서 비둘기호는 그 완행열차이기 때문에 이 간이역까지 다 정차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탔을 때 13시간 반이 걸렸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기차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제가 어림잡아 생각해 보니까 한 40km, 50km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속도가 뭐 300km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 완행열차를 탔을 때는 차창 밖으로 내다보면 거기에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거기에 그냥 무슨 논이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고려짝에 그 부산에서 서울 오려면 오는 방법이 아마 그때는 돈이 있으면 말 타고 오고 없으면 걸어서 올라오고, 그죠? 근데 그런 그때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죠?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빠르다는 것과 느리다는 것과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도 느리다는 것이 어떤 가치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힘든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뭔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제안해야 될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사회는 이렇게 물론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그 사회복지, 사회환경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고 있지만 사회복지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왜 제가 요리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먹기 좋기 위해서 요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거보다는 가족들의 입맛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사회복지도 이미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중심으로 이게 그 서비스가 바뀌어가고 있고, 단적인 예로 왜 그 요즘 한 11월쯤 되면 뭘 하죠? 김장 서비스 하죠. 아마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 하나의 그 일이 있었어요. 사건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김장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을 때인데요. 그
배달을 하잖아요. 이런 김치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어르신께 이제 갖다 드리는데 몇 군데 갔다가 세 번째가 네 번째를 갔는데 이 어르신이 그 김치통을 보시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저가 좀 친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저보고 와보래요. 냉장고 문을 딱 열어 보이시는데요. 제가 가져간 김치통이 거기에 4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나보고 김치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제는 그 이런 중복적인 서비스를 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분한테도 줄 수 있잖아요. 또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킹해서 주민센터하고 적십자 그 분여회 저하고 몇 군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나눴어요. 어디는 요 지역, 어디는 요 지역.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그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서비스가요. 지금은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김장 서비스가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조사를 해요. 어떤 김치를 좋아하시는지. 우리나라 김치가 한 50여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뭐 갓김치, 뭐 우리 배추김치는 뭐 흔하고요. 총각김치부터 해서 열무김치. 근데 어르신들의 식성이 옛날에는 김치만 있으면 됐었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선호하는 김치들이 있더라고요. 또 숙성도도 바로 담근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숙성도까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그 어르신에 맞는 그런 선택적 서비스를 김장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진행하는 곳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뭔가 많이만 주면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만 주면 좋기는 하죠, 우리도. 그죠? 그런데 이제는 같은 것이라도 좀 더 양질의 것을 받기를 원하죠. 음식도 같은 값 주면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이 주면서 또 맛있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왜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제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계세요? 어머님들? 네, 역시 있으시군요. 보편적 복지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는 뭐냐면 예전의 복지는 정말 어렵고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한테만 이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을 자녀적 복지, 선별적 복지라고 그랬어요. 선택해서, 선별해서. 근데 지금은 이게 전 국민들이 사회복지적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누구에게나 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산층이 김치가 없어서 밥을 못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는 또 사회적인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나 그것이 돈과 상관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걸 지향점을 갖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건 너무도 잘 아시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있으신 분들? 네, 젊은 피시네요 여기는. 그죠? 그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몇 명 정도 되시죠? 되죠? 네,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 평균 35명 전후가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 뭐 80명, 90명에서 오전반, 오후반 다 거기 이제 웃는 분들은 다 그 시절에 사셨던 분들 같은데요. 그럴 때보다는 훨씬 더 선생님들하고 1대1의 관계가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는 긴밀해졌죠. 조금 더. 근데 그 수가 더 핀란드 수준으로 좀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 5일제 수업이 저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죠? 아이들의 어떤 학업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쉼의 시간을 주는 거고, 또 부모들에게도 또 그런 시간들을 주는 거고. 그런데 저기에 따르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주로 케어를 하던 것을 아이들이 이제 그 전체 매주 토요일까지 돌봐야 돼요. 그죠?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 5일째 된 그 수업이 된 것에 대해서.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네. 방학도 줄었고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학교 나가는 날은 그래도 자기 시간이 있는데 안 그러면 학원 가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불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력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석사 아니면 이제 그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고학력화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 왜 그 사회복지에서도 수요자 서비스를 받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졸아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일부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제재할 수도 없고 요새는 또 함부로 제재를 했다가는 네, 인권 문제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제는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러닝 이래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 장소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휴대폰만 있으면 요새 다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게 바로 교육 장소가 이제 개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교육과 복지 문제 제 이야기가 조금 빠르긴 한데요. 우리 오신 분들의 조별 토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교육과 복지, 그러니까 정책 제안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불만 사항인지 감정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 불편한 것들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하면 뭐 가능한 것인지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단위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 단위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중에서는 중앙 단위에서 뭘 하려면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죠? 예산도 편성해야죠. 편성하면 또 뭐 국회 통과해야 되죠. 이런 굉장히 많은 절차이기 때문에 쉽게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낮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제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 그 정책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또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채택이 잘 안 되겠죠. 다른 쪽에는 또 불만. 특히 최근에 이제 경기도의 그 광역 통합 그 뭐죠? 그 장묘 그걸 지금 만든다고 지금 아마 그 이야기가 좀 최근에 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납골당 이 문제가 지역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이걸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곳에 자녀들이 그 와볼 수 있는 특히 이제 그리고 저소득층들 선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납골당이 건축되는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혐오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건 쉽게 그 채택이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 가족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역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글로벌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흑인 아이가 울고 있죠. 근데 오른쪽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저게? 신발들 없는데 저게 뭐냐면 그 이 발목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아이가 발가락이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양말 같은 걸 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 상황이냐면 지금도 계속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중부 아프리카에 가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15, 16년 넘게 그 종족 간 전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심하냐면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희귀 광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콜탄, 카시터라이트, 그리고 히토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어디 쓰여지는지 혹시 아세요? 콜탄을 가공을 하면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 보면 전도체 있죠. 전도율이 빠른 금속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이 들어가고요. 금토금이 그것보다 금보다 훨씬 더 전도율이 빠른 것이 바로 콜탄 가공품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금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팔려요. 그다음에 이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요.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남자들은 어른들은 다 쏴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여자들에게는 성폭행을 합니다. 씨를 말리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여성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그리고 아이들은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거나 노예로 부려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콜탄을 차지해가지고 무엇을 사겠어요? 무기를 사겠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우리가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지금은 교환 주기가 새로운 신제품 너무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길게 쓰는 것도 저 아이들의 삶을, 그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길게 가능하면 통화가 안 될 때까지 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이컵. 혹시 여기 개인컵 가져오신 어머니 계세요? 지난번에 저쪽에서는 있었는데. 여기 오셨네요. 가져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요즘에는 지역에서 환경활동, 그리고 지방의제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런 봉사단체에서도 환경 관련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오셨죠? 안산에서 오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모임 자리에 작은 컵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저런 이 목재를 벌목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뭐가 돼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죠? 그래서 기후가 바뀌어가고, 올 여름에도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죠? 이건 단순히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의 문제예요.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빌려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저런 생각까지 못 하는데요.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여, 재능 기부를 해서 뭘 하냐면 저런 디자인을 해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 물 부족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죠? 물을 아껴 쓸 필요가 있는데 저 나라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물을 지고 다녀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보통 서너 시간 이상 왕복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뭐냐면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에코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큐드럼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몇 리터를 들겠어요? 기껏해 한 5리터 들면 5리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죠? 그런데 저건 그냥 큐드럼이라고 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통이에요. 저기에 물이 92리터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걸 힘이 없는 아이들도 가운데 줄 끼워가지고 끌고 가면 얼마든지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생각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저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는 늘상 커피 마실 때, 아메리카노 마실 때 이렇게 빨대 있죠. 스트로를 사용하잖아요. 저건 뭐냐면 저게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해서 지저분한 물도 저걸로 빨면 필터링이 돼가지고 마실 때는 정수돼가지고 맑은 물을 마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우리는 이제 생활과 환경이 저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데 이제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부분은 있죠. 여하튼
저런 긍정성, 저걸 통해서 질병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디자인 하나지만 저게 저들에게는 희망과 삶을, 생명을 살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넛지라는 게 있습니다. 넛지는 뭐냐면 그 변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넛지. 팔꿈치로 툭툭 찌르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이것은 뭐 너는 이거 해야 돼. 아이들하고 이제 왜 교육할 때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막 응? 그러면 아이들이 습관화돼 가지고 잔소리를 들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칭찬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하면 그 효과가 없답니다. 그죠? 우리 경험상으로 다 알고 있죠. 그 중간중간 얘가 잊어먹을 만하면 한번 잘 한번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넛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개입이라고 전 저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슬쩍슬쩍 찔러주는 것, 그게 바로 넛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공항에 있는 그 저걸 디자인, 그 공항을 설계할 때 경제학자한테 저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키붐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남자들이 좀 그래요. 저도 보면 칠맞지 못해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소모적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청소도 또 해야 되고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기다가 뭘 붙여요? 스티커, 파리 스티커를 하나 딱 붙였더니 무려 80%나 뭔가 줄었대요. 그죠? 저런 게 바로 넛지예요. 뭔가 크게 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스티커 하나로 굉장히 긍정적인 넛지죠, 저게. 그죠?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원래 왼쪽에 피아노 무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피아노 무늬만 노는 게 아니고 밟으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저기 에스컬레이터, 저 계단이 몇 개 안 돼요. 그죠? 왼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죠. 편리하니까. 그런데 설치하기 전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전에는 이쪽으로만 가다가 이제는 저게 재미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때도 기왕이면 재미거리, 그죠? 이런 것이 같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이게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 쓰레기통을요.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들 원래 깨끗하긴 한데, 저기 독일이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지저분해요.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프랑스에서 모 자동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공원에 다 옆에다 다른 데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버려야지. 중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이거 일자리 창출이다 이건. 그거 주술 사람을 다른 더 그 효율적인 곳에 배치를 하면, 생산적인 곳에 배치를 하면 국가적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쓰레기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예전에 그냥 통만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장치를 했어요. 하나의 장치. 쓰레기 휴지를 딱 집어넣으면 감사합니다. 그죠? 음악도 나오고. 그랬더니 무려 한 90% 정도가 쓰레기가 예전보다 줄었답니다. 밖으로. 그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제한, 저는 아주 재밌는 건데요. 그 40km 슬로우 해봤자 속도가 다 그냥 100km, 80km만 이렇게 달렸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한 거래요. 그런데 누드비치라는 간판을 확 바꾸고 나서부터는 속도가 40km가 아니고 30km로 가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부정적인 문제들을 긍정화시키는 그 넛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것도 그 예전에 이건 최근 일은 아닌데요. 한 5년 전, 6년 전에 실제로 전기 쓰는 사용량에 대해서 300가구를 평균치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통보 고지서 보낼 때 그 평균치보다 적게 썼으면 스마일 스티커, 저거보다 많이 썼으면 인상 찌푸린 스티커 했더니 저것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저도 통지서 보니까 거기에 이번 달에는 절약해서 쓰셨군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는 있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뭔가 확 바꿀 수 있는 것을 저 아류를 하나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버스를 타려고 보면 안 보이잖아요. 앞 사람이 가리고 사이드 번호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저것도 굉장히 생활 속의 불편함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그 3개 노선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새 많이 설치됐죠. 레일,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레일,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요새는 많이 설치됐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주변에 요새는 좀 많아졌어요. 저게 그 저렇게 굴절 그 차선을 해놓으면 운전자들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데요. 그래서 운전 긴장을 하게 돼서 속도가 좀 줄어든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같은데 학교 주변에 바뀐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주변에 도색을 정기적으로 새로 하거든요. 저 제안을 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좀 바꿔주셔. 이렇게 하면 바로 저건 채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우리가 방학 때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집에서 다 케어를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방학 때나 방과 후에 저런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게 채택이 된 거예요. 우수 사례로. 그죠? 그것도 우리가 사각지대가 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뭐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불이 나도 그죠? 바로 확인이 안 돼요. 경보기가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저것도 굉장히 생활 속에서 그 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채택된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가지 오늘 화두로 드릴 겁니다. 2가지를 제안을 드릴 거고 거기에 따른 그 토론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사실 여기 서부 권역이 안산을 중심으로 이쪽이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이주민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안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죠? 외국 근로자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죠. 수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재학생 수도 다문 학생 수도 거기 3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어른들 같은 경우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갈등들 제일 심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그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의 인식 문제도 있죠. 그죠? 우리가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단일 민족인가요, 지금?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 몇 년 전에 그 이 유전 학자들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동아시아 학자들이 모여서 그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들의 민족 그 이 DNA가 그 정말 순수 혈통이 있는지 했더니 우리나라도 순수 혈통이 없고요. 7개 민족이 섞여 있답니다. 우리 혈액 속에 DNA가. 그러니까 뭐 단일 민족 이건 별로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뭐 글로벌한 이 다문화 국가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그 부부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가 됩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사실은 방과 후 프로그램들 좀 일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방학 때도 참 문제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또 학원만 보낼 수는 없어요. 그죠? 비용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